여수 투표함 열었다 헉 제목을 달았습니다. 공청회 끝나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수에서 일이 이렇게 일어났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정병진 목사님이 그 고소 고발도 하셨다고, 상황을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예, 우리 강세형 목사님하고 둘이서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수 순천 광양 선관위를 일단 개표 부정으로 고발을 했는데, 네. 그 고발 건 때문에 사실 이게 또 우발적으로 이게 알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개표 부정으로 우리가 고발을 해서 검사 조사를 받고 검사가 전혀 수사 의지가 없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고발한 사안이니까 각급 우리가 고발한 그 여수 순천 광양 선관위 쪽도 데려와서 대질신문을 시켜달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대질신문을 할 의지가 전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굉장히 씁쓸했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안 시켜주면 내가 직접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수시 선관위를 방문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관리계장하고 우리가 고발한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토론을 하게 됐는데, 뭐 지도계장이 같이 앉아가지고 또 같이 뭐 2대1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토론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선관위 사무국장, 여수시 선관위 사무국장이 국장실로 부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무국장실에 앉아가지고 관리계장, 그 다음에 지도계장, 그 다음에 사무국장, 나 3대1로 또 이제 토론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국장이, 여수시 선관위 사무국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니, 정병진 씨가 이전에 정보공개 청구했잖냐, 그 여서동 제2투표구에 유령투표 나온 거, 그 규명해달라 그래서 자기네들이 규명 하기 위해서 투표함도 다 열어서 일일이 표를 검표해서 그게 대교동 제2투표구 거로 확인이 돼서 회신을 해줬지 않느냐. 근데 뭘 그렇게 또 그 고발까지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니, 투표함을 열어봤다고요? 내가 놀래가지고 그 봉인된 투표함을 어떻게 열 수 있죠? 말도 안 되는 일인데요. 정보공개 청구를 제가 3월 11일 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서동 제2투표구에서 유령 투표가 한 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유령 투표에 대해서 투표록이랄지 자녀 투표 용지랄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정확하게 원인 규명을 해달라. 제가 이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그 정보공개 청구방을 이용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3월 25일 날 회신이 오기를, 그것을 담당자가 확인한 결과 대교동 제2투표구 거로가 섞여 들어간 걸로 밝혀졌다라는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그런가 보다, 이거 이제 뭐 밝혀졌나 보다, 그렇게 싹 믿지는 않았지만 이제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이렇게 후에 뭐 원인 규명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죠. 근데 지난번에 여수시 선관위 방문했을 때 그런 이야기가 튀어나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민원인의 정보공개 청구만으로도 과연 봉인된 투표함을 열 수가 있느냐, 그 참 희한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거는 과연 가능한지 한번 중앙선관위에도 질의를 해보고 확인해보겠다 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관련 공직선거법을 찾아보니까 243조인가? 거기에 보니까 누구든지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개함을 할 경우, 열어볼 경우에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징역에 처한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선관위는 마음대로 그 네. 지방선관위죠? 지방선관위에서는 마음대로 열어봤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에 관한 또 고소도 들어가신 건가요? 예, 그것을 강세형 목사님하고 제가 6월 18일 날 했습니까? 6월 19일 날 고발했습니다. 마지막 날. 우리 그 공소시효 마지막 날.
우연찮게 얘기를 하다가 예. 이제 고소고발 들어가고 하니까 우연찮게 또 그런 사실도 알고 네. 그거에 대한 또 고소를 하셨다는 얘기시죠. 네. 그러시면 이 강세현 목사님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강세현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리고 공개 석상에서 당사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고 개함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불법 선거에 악용될 수 있는가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기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 그런 엄중한 처벌을 하는 이유가 바로 선거의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열어봤다는 것은 선관위가 전혀 그 선거 관리에 대한 ABC도 지키지 않는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해서 지난 18대 대선의 모든 문제점을 밝히는 하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기 고소고발이 다 들어가셨고 두분 목사님이 여수에서 고소고발이 들어가셔서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또 두고 봐야 되겠네요. 옆에서 지금 선관 노조위원장님, 한용수 선생님 얘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아무리 자기네들이 뭐 확인을 하려고 말은 그렇게 얼핏 나왔다 하지만 이게 맘대로 봉인된 투표함을 열 수가 있는 건가요? 봉인된 투표함을 멋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일단 그 개표가 결정되고 나서 투표함이 봉인되고 나면은 선거소송도 투표함 검정 신청을 했을 경우만 열 수가 있고 그 이외에는 열 수가 없으면서, 그다음에 열라고 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이 있어야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항은 이미 전부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이건 명백한 그 위반이고 공직선거법 벌칙에 또 굉장히 엄한 벌칙을 지금. 그럼 엄하게 된다고 하면 네. 그럼 지금 여수선관위는 어떤 벌을 받아야 돼요? 여수선관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그 징역형을 받는다 하니까 그럼 엄청나게 큰 범죄입니다. 그 만약 국회의원 당선자 같은 경우에도 당선이 취소되는 거죠. 당연히 취소되고 그런 벌칙은 뭐 당연히 그 적발되면은 당선이 상실되는 거죠. 공무원직을 그대로 박탈당하는 그런. 지금 오늘 기자회견도 했지 않습니까? 6개월 이내에 판결을 해야 되는 선거 무효소송 개긴다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냥 유예하면 넘어가면 되겠지라고 선관위 대법원은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 나올 정도로 지금 6개월 넘어서 시한을 끌었고 이제 내일이면 벌써 6개월 지나서 그 선거 무효소송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만을 바란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 이렇게 소송의 수개표 때문에 지금 증거보전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인된 투표함이 그대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뭐 본인들이 확인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열어본다. 이거를. 그것도 지금 이제 따로 이제 우리가 선거소송을 제기해놨으니까. 네. 선거소송 제기함으로써 여수 모든 선관위는 개표 자료, 투표 자료를 전다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 선관위는 민원이 들어왔다 해서 열어보고 확인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선관위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개표 참관인이랄지 또는 검열위원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봉인이 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열어볼 때는 선관위 직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막 표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그렇죠. 거죠. 제가 전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그 지점입니다. 공정성이 없다는 거죠. 어떻게 선관위 직원들만 있는 자리에서 열어봐놓고는 저한테 한다는 소리가 왜 우리를 못 믿냐. 한번 못 믿기로 하면 모든 걸 다 못 믿는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수 선관위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 그 법적인 의식도 없이 그야말로 선관위 그 직원으로서 행할 수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저도 선관위에 근무했지만은 선관위 직원들 기본 상식입니다. 투표함이 봉인되고 나면 절대 만질 수가 없다. 그래서 봉인하기 전에 당 후보자가 이의제기했을 경우 일주일 이내에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혀 그 투표함을 다시 개함을 해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선관위 근무하면서 기본 직원으로 들어가면 먼저 그런 교육을 먼저 그런 시킵니다. 기본 상식이 네. 없는 것을 사무국장이 교육을 모른다는 안 시켰다는 얘기 같은데. 사무국장 자체가 그 선거법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건 진짜 나도 선관위 근무했지만 그 목을 그때 잘라버려요. 선생님, 그치, 중요한 게 지금, 예. 그러면 다른 선관위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있습니다. 왜 그런다면은 사무국장이라는 자가 자연스럽게 민원인의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왔다 하면은 다른 전 데도- 선관위가 만연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러면 이렇게 법적으로 예. 이거를 고소 고발을 했다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예? 뭐 안 하고, 우리 대법원에 지금 속행 안 하고,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정 목사님께서 이제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재정신청을 넣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잘 넣었습니다. 재정신청이 재정 들어가서 신청. 법원에서 이제 신청 사건으로 이제 다툴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검찰에서는 일단 직무유기를 했는 겁니다. 당연히 그 벌칙이 엄하게 나와 있는데 그 검사가 조사를 안 했다. 그 검사 자체도 또 고소를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있을 수 없는 행위입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프랑스에는 이런 범죄는 용서가 안 된다. 그런 실을 말렸기 때문에 프랑스는 민주주의가 국권에 발전되어 있고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투쟁하는 사람들 실을 말려놓고 어영부영한 그런 층들이 남아있다 있긴 해. 국민들이 모르게 만든.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용서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선관위가 이렇게 암암적으로 투표함에 손을 대고 봉인된 투표함을 만졌다는 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경악할 만한 일인데 지금 모르고 있어서 지금 잠깐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처벌받을 일이고 이거는 재정 신청까지 했기 때문에 분명히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한마디 더 할게요. 법을 떠나가 인류학적으로 그런 나쁜 시합들은 전부 지금 제거를 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결국은 충신의 수가 많아지가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국군에 바칠 수 있는 그 씨앗, 우리들이 좋은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좀 이제 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좀 격렬할지 모르지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여수선관위가 봉인된 투표함에 손을 댄 것은 이제 재정 신청을 하셨고 고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향후 추후를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려야 되고 국민들이 떠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투쟁을 해야 됩니다. 투쟁을 해야 되고 그 검사, 판사, 선관위, 중앙선관위 전부 다 대한민국에 살아남지 못하게끔 그 시를 퍼뜨리지 못하게끔. 알겠습니다. 여담으로 중앙선관위 그 선거일과 김종만 주무관하고도 통화를 하고 해석과도 통화를 해보고 법제과도 통화를 해보고 중앙선관위 여기에 대해서 다 질의를 해봤습니다. 근데 답변을 제대로 못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은 처음이다. 그래서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냥 법원의 판단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 정도만 이야기하지 더 이상 그러면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위법한 일이냐 아니냐 계속 물어봐도 더 이상 답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큰 기자회견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그때 폭로를 해야 돼요. 그리고 각 지역 선관위 몇몇 선관위하고 제가 접촉을 하면서 여수라고 이야기는 안 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 일이냐 했을 때 각 지역 선관위 그 관리계장이나 사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보 공개 청구만으로는 투표함을 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만약에 그렇게 누군가 열어봤다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처벌받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 한 대표님 말씀대로 상식이에요. 선관위 직원이라면 모를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그런데 여수시 선관위는 그거를 스스럼없이 열었다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금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분명히 지금 법원이 명령을 해가지고 수작업 개표 지금이라도
재검표를 해라라는 명령이 떨어져도 이미 표 다 맞춰놨을 것이다. 네, 그 얘기하고 그 있어요.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입증해 준 데가 여수시 선관위 네. 맞았네. 투표를 열어봐 버렸으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충분히 암암리에 국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런 짓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예. 근데 그 검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고발하러 갔을 때 그 검사가 한다는 이야기가 목사님들이 성폭행 피해자들이나 돕는 일이나 좀 하시지 왜 이런 일을 하시냐. 너무 어이가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가만 안 와서 밤을 셀리. 그런 그따위 검사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이름 뭐예요? 그 이름을 네? 한번 사와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이 고발 사안도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 그 각하라고 하는 건 이유 없다는 식으로 물리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재정 신청을 한 건데 그걸 아니 투표함을 열어봤는데 네, 그걸 왜 어떻게 결정을 각하를 하죠? 했으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재정 신청을 또 하기 위해서 그날 뭐 밤 8시에까지 기다렸다가 재정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조사를 제가 이제 오후 1시 반에 고발을 했고 조사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후 4시가 되었어야 조사실로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검사실로. 그래서 오후 4시에 올라갔는데 지금 검사님 바쁘니까 그냥 진술서만 먼저 써라고 그래가지고 밖에서 진술서 뭐 10분이면 쓰잖아요. 쓰고 기다렸어요. 조금 기다리면 금방 부르실 거다. 조금 기다리면 부르실 거다. 수사관은 계속 그런데도 불구하고 6시 반이 되도록 부르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기껏 들어가서 한다는 말이 공직선거법 힘든 거 아시죠? 수사할 의지가 전혀 안 보였어요. 그리고 조사 시간이 한 10분 남짓 끝났습니다 하고 그런 의지 없는 것을 수사 의지가 없는 걸 보고 재정 신청하겠다고 그랬더니 아니 내가 결정도 안 냈는데 무슨 재정 신청이냐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가 결정을 안 내려도 공소시효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네. 재정 신청 들어가야 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 알고 내가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녹취록도 다 있거든요. 이 여수시 선관위가 그렇게 투표함 여러 번 본 것에 대한 녹취록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녹음을 그렇게 허락을 받고 했느냐 뭐 하면서 겁을 주더라고요. 아니 내가 당사자가 전화를 하면 통화를 했기 때문에 녹음하는 거 이상 없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그건 맞긴 맞는데 그래도 그건 A가 아니다는 식으로 슬쩍 또 피해가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것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질질 끌고 이렇게 어떤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중지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일컫어요. 검사가요? 검사가 하는 모습을. 그래서 재정 신청을 하겠다고 뭐 어디다가 해야 되냐. 6시가 넘었기 때문에 민원실이 문을 닫았는데 어디다 해야 되냐 하니까 자신은 법률 상담 안 한대요. 대답해 줄 수가 없대요. 그래서 물어서 제가 재정 신청을 하게 됐고요.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었고 검사가 왜 각하 결정을 내렸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고발한 사람이 여수시 선관위 위원장, 사무국장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여수시 선관위 위원장입니다. 법원 판사입니다. 법원 판사. 예. 판사, 검사, 변호사 불멸의 신성가족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이라고 법원 가족이라고 그렇게 서로들 부릅니다. 서로를 다치는 일을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판사가 왜 우리가 위원장, 여수시 선관위 위원장을 고발했냐면 여수시에서는 선관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위원장의 결재를 맡아서 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원장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책임져야 되네요. 그렇잖아요. 네. 그거 녹취록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니 위원장 아랫사람들 잔챙이들 처벌해야 될 것이 아니고 분명히 위원장과 정계본부 사무국장의 허락하에
그 일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 그럼 책임을 지셔야 하네요. 맞는데. 책임져야죠. 예, 알겠습니다. 개표 부정 얘기하면 국정원 묻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개표 부정, 국정원, 시너지 효과가 시발단 나죠. 이게 더 총체적인 부정선거가 힘이 있는데 국정원만으로 내리면 된다 이런 논리는 정말 말이 안 돼요. 앞으로 또 있을 개표 부정을 지금 말 못하면 또 나중엔 부정선거에 붙자도 이야기를 못하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뭐 할 말씀 있으시다고 하시니까 한 말씀 더 들어볼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예. 우리 여수에는 국정원이 있더라고요. 예. 예, 아마 주요 도시에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국정원이 있고. 아, 지방에도 또 있군요. 예, 각급 선관위가 지역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부정선거 기관 아닙니까? 지금 저지른? 예. 그러니까 옛날 보니까 뭐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고 하는 무슨 그 영화도 있고 그러던데 선관위 선거 끝나면 사람들 관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근무도 잘 안 하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자리를 비울 때가 너무 많아요. 내가 전화해보면 무슨 그 평상시에는 놀고 먹는 거죠. 예.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무국장이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튼 선관위를 좀 습격을 할 필요가 있다. 국정원과 가서 부정선거 증거 자료를 얼마나 많은 우리가 올려놨습니까? 그걸 가지고 따지고 말이죠. 항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 일을 좀 시민들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부정선거의 몸체가 박근혜를 도와준 이명박이란 사람이 뭐 김무성도 친이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친이계 김무성이 선거대책위원장을 했고 넷버스 어쩌고저쩌고도 했고 NLL 발언도 하면서 엄청난 몸통을 역할을 했고 지금 선관위 위원장인 양승태지만 그 전에 김능환 지금 선거사범으로 고소고발했어요. 근데 김능환을 뽑은 사람이 이명박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장 임명한 사람이 또 이명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명박이 선거 부정의 실체인데 지금 아무도 지금 이명박에 대한 그런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고 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고 있다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이상하거든요. 이번에 국정원 사건은 정치적 흥정으로 이미 끝난다는 것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제가 어디에서 그거를 봤느냐. 5월 8일 날 민주당에서 국정원 긴급 토론회를 했단 말입니다. 국회에서. 그때 이미 민주당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근혜에 대해서 임기는 보장되고 그 다음 박근혜에 대해서 옛날 노무현 대통령처럼 그 탄핵은 절대 하지 않겠다. 진짜 탄핵해야 될 때는 잔핵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임기를 보장한다고 하고 그런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날 우리가 부득이 총체적 부정선거 고발을 했습니다. 선거사범 다 고발했죠. 그때 이명박이 박근혜까지 다 고발했습니다. 왜냐? 국정원 원세훈이가 속된 말로 미쳤다고 지가 그 부정선거를 하겠어요. 대통령하고 그런 관계가 없으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대통령을 해보고 싶은 야심이 있는 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도 않은 사람인데 그건 누가 들어도 그거는 비록 개인적으로 한다는 거는 안 했다 거는 해도 그건 계획된 걸로 아니 말이 안 되네. 임명한 사람이 시킨 것이 맞죠. 그러니까 10중 8구는 시켰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검찰은 뭡니까? 못 들어와가지고 맹바이 뒤에 주범에 니는 종범이냐 이런 식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아예 안 움직입니다. 그건 이미 검찰은 국민을 배반한 겁니다. 우리가 자기들한테 국민의 힘을 검찰권을 우리가 위임을 해놨는데 그건 국민이 회수를 해야 됩니다. 회수를 하면서 해체시키면서 국민의 힘으로 이제 해야 된다. 지금 선거사범 다 고소고발한 거 아무도 몰라요. 입 아프게 얘기했는데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선거소송인단에서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그리고 또 김무성까지 관계자까지 들어갔다고 하는 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이긴 한데요. 오늘 6개월 지나도록 속갱 안 했다고 해서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유권소, 국민행동, 그리고 목회자 모임, 선거무효소송, 유권소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대법원이 지금 자기들을 심판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뭐 그냥 위야무야 길게 끌고 나가려고 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너무 또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까? 개표 상황표만 봐도 너무 드러난 부정이 많기 때문에 속행을 못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건 지금 이렇게 분명한 것들을 했을 때 이렇게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대법원도 지금 법상으로는 6개월이 넘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6개월을 넘겼어요. 그럼 대법원이 심판할 데가 없잖아요. 대법원에 압력을 넣어서 너네 빨리 속행을 해야 되는 게 법적으로 맞다라든지 이런 압력이 들어가는 게 국민들의 힘밖에 없다는 건데 없나요? 아예 그런 뭐 제도라는 게 없나요? 대법원이 저렇게 이제 소송을 안 하면은, 재판을 안 하면은 제재할 힘은 지금 국회였습니다. 국회예요? 예, 국회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하고 탄핵을 하고 이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탄핵은 지금 새누리당이 아닙니다. 국회를 통해 가지고 탄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국회가 지금 이미 보니까 식물국회가 됐습니다. 여야가 전다 같이 이제 동시적으로 이제 같이 같은 방향으로 나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다른 방법은 국민들이 이제 4.19가 거쳐면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떠냐면은 지금 상황이 1960년도 3.15 부정선거 때하고 많이 틀립니다. 헌법이 많이 보완되었습니다. 지금은 부정선거가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 4.19 혁명처럼 그걸 공식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냐. 간단히 이야기하면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 원리가 작동이 안 되면 이미 우리 헌법은 무너지고 유린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 모든 재산과 가치가 내려앉았다는 거예요. 나서가지고 국민들이 새로운 특별한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치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남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그거를 판단했는데 지금 뭐야? 국민들이 많이 알고 내 말 들어서 나와야 국회도 안 된다. 되지, 네. 법원도 안 되지, 검찰도 안 되지, 대통령도 안 되지, 아무것도 안 돼. 불가능 상황이에요. 이러면 뭡니까? 국민들이 걸개가 일어나서 모든 것을 부정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일단 특별한 정부를 구성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떠냐? 관련된 자들 경중을 따져가지고 사형시킬 사람 사형시키고 무기징역 시킬 사람 시키고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3.15 부정선거는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왜 이것이 안 되느냐? 국민들이 숙제다.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에서 두 사건은 바로 구속, 그렇죠. 국정원도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중앙선관위만 기소가 안 됐습니다. 중앙선관위만 기소하면 되면은 이 자동으로 대법원에서는 선거 무효라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면 그 자동으로 그 중앙선관위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앙선관위가 안 들어가도 3대2이기 때문에 이미 그 부정선거로. 국정원도 드러났고요. 국정원 드러났고요. 예. 그다음 그 윤종호 목사 왜 이런 1배. 예. 선거 무효 소송은 그 민사 재판의 특별한 형태입니다. 원래 형사 재판 형사 법원에서 결정난 사항은 그 민사 재판을 넘으면 100% 인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지금 선거 무효는 돼버렸습니다. 돼버렸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최악의 경우 중앙선관위가 결정이 안 되더라도 이거는 이제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 그래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 형사법원에서는 명확한 그 증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그 형을 줍니다. 형을 요구를 하고 법원에서는 형을 선고를 합니다. 이미 윤종훈은 선고가 되었고, 그 다음 그 국정원장 원세훈은 기소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미 그 두 가지만 해도 예. 선거 무효 소송에 벌써 판결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예. 끝났기 그리고 때문에. 개표 상황표에도 벌써 다 나와 있고. 네, 나왔습니다. 끝났기 예. 때문에 사실상 선거 무효를 판결할 수밖에 없는 대법원의 입장이고, 대법원은 뭐가 하면 이미 10년 전부터 권력의 신여가 되었습니다. 왜냐? 중앙선관위 고문과 법원의 그 판결을 비교해볼 적에 이미 권력의 신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 대법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